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7과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입니다. 첫 번째 명사는 개발입니다. 개발은 카이파라는 한자어에서 온 말인데요. 자, 그 의미는 새로운 것을 연구하여 만들어내다. 네, 研究并制作出新的东西. 그러니까 카이파가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신상품 개발에 힘써왔다. 在过去的一段时间里，我们公司一直致力于新产品的开发. 네, 얼마의 시간 동안 우리 회사는 계속 신상품 카이파를, 네, 개발을 했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예문은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위 환경이 많이 훼손되었다. 신도시 개발 때문에, 여기서 개발은요, 신도시 카이파가 되겠죠? 네, 개발 때문에 환경이 나빠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발은 여러분 굉장히 쉽죠? 카이파라는 중국어와 비슷한 의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사는 발달입니다. 자, 여러분 발달도요, 파다라는 중국어와 발음이 비슷한데요. 네, 그 의미는 수준이나 규모가 점점 커지거나 나아져. 네, 수준은 水准이죠. 水准或者规模渐渐变大或者是变好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예문 볼까요? 통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과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다. 통신 발달로 통신파다. 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편리해졌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웬만한 질병은 치료가 가능해졌다. 最近医学的发达使得一般的疾病都能得到治疗. 네,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명사는 확장입니다. 확장은 네, 扩大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는 规模或者是范围、力量等等增加或者扩大. 네, 규모 또는 범위 또는 힘 등을 늘리거나 넓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의 가게 확장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金社长最大的愿望就是扩大自己的店铺. 네, 김 사장은 가게 확장, 가게를 넓게 만드는 것이, 네, 넓히는 것이 큰 소망이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예문은요. 무리한 사업 확장은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过分的扩大事业可能使公司倒闭. 네, 무리하다는요, 过分的, 네. 회사 확장도 역시 여러분, 扩大라는 중국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명사입니다. 네 번째 명사는 조망입니다. 네, 조망은 看得见的景色, 네, 보이는 경치를 얘기하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남산타워는 조망이 좋아서 여행객들에게 환영받는 곳이다. 남산타워는 네, 경치, 눈으로 보이는 경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환영받는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조망이 탁 트인 별장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평생 잊을 수 없다. 在前进开阔的别墅看到的海景终生难忘. 자, 다음은 부사 부분입니다. 이치카니샤 푸츠더 부분. 네, 오늘 공부할 부사들은요. 뭐뭐 없이라는 부사들인데요. 자, 어떻게 쓰이는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사입니다. 손색 없이. 네, 손색 없이라는 부사는요. 다른 것과 비교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입니다. 与别的事物比较也没有不足라는 뜻인데요. 자, 그 예문을 보면서 손색없이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문입니다. 어머니는 50대이지만 30대 후반과 비교해도 손색 없이 좋은 피부를 유지하고 계신다. 妈妈已经50多岁了，但是皮肤保养得很好，与30后半的人比较也毫不逊色. 두 번째 예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이 키우고 싶어 한다. 所有的父母都想把孩子培养成和谁比都不逊色的人才. 손색 없이 키우고 싶다. 즉 부족한 것 없이 키우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사는 하염없이입니다. 하염없이는 따이따이더라는 뜻인데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파따이네 멍하게 어떻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실현을 당한 친구는 길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실현을 당한 친구는 길거리, 루빈이죠. 길거리를 하염없이, 멍하게라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걸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성산 일출봉에 서서 끝없는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站在城山日出峰，呆呆地望着无边无际的大海. 네, 성산 일출봉, 제주도에 있는 하나의 일출봉이죠. 그 일출봉에 서서 바다를 하염없이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봤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하염없이라는 부사는요, 긴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계속 어떤 일을 했다라는 부사로요. 뒤에는 동작 동사가 자주 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사는 거침없이입니다. 거침없이는 하우짱아이더라는 뜻인데요. 자, 반대로 보면 很顺利的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의미는 막히는 일이 없이, 네, 没有阻碍的, 네, 顺利的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 볼까요? 그는 공을 보자 거침없이 공을 향해 달려갔다. 거침없이, 앞에 어떤 방해가 없이 계속 달려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는 술만 먹으면 나에게 그동안의 불만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네, 그는 술만 먹으면요, 나에게 불만이 있었던 내용을요, 계속 내뱉었다. 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말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거침없이란 뜻은 앞에 어떤 장애가 없고요, 어떤 불편함이 없이 계속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네 번째 부사는요, 형편없이입니다. 형편없이는요, 결과나 내용, 상태 등이 아주 좋지 못한 상태인데요. 结果或者内容状态等无法很好. 네, 아주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은요, 내가 처음 만든 떡볶이는 형편없이 맵기만 했다. 我第一次做的炒年糕辣得不像话. 네, 형편없이 맵다. 말도 안 되게 맵다. 너무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맛이 없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선생님께서는 형편없이 쓴 내 장문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虽然我的作文写得很差劲，老师还是大加表扬. 네, 선생님께서는 아주 좋지 않은 내 문장, 네, 별로 내용이 좋지 않은 내 문장에도, 형편없는 내 문장에도 칭찬해 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부사는요,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 없이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이라는 뜻인데요. 没有那样做的理由, 네, 无故的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문 볼까요? 나에게 까닭 없이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
왠지 의심스럽다. 看到无缘无故的对我很好的人，我不知为什么觉得很怀疑。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까닭없이 자주 화가 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유 없이 자주 화가 난다면 우울증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까닭없이라는 뜻은 여러분 이유 없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이유 없이, 까닭없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가 유의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부사입니다. 난데없이. 난데없이는 갑자기 알 수 없이라는 뜻으로요. 여러분突然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동생은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놀라게 했다. 弟弟突然出现吓到了我. 네, 동생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출현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난데없이는 갑자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아이가 백화점에서 난데없이 소리를 질러서 나를 당황시켰다. 孩子在百货商店里突然尖叫，令我慌乱了手脚. 네, 아이가 백화점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당황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난데없이는 갑자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6개의 뭐뭐 없이라는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연습 문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카니샤 린시티.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리움에 뭐뭐 눈물만 흘리셨다. 1번 손색 없이, 2번 하염 없이, 3번 거침 없이, 4번 난데 없이. 답은요? 네, 2번 하염없이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 4개를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손색 없이는 부족함이 없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하염없이는 계속 어떤 동작을 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세 번째 거침없이는 내 앞에 장애가 없이. 네 번째 난데없이는 갑자기였습니다. 자, 그럼 문장에서 예문에서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움은 화이니엔이죠. 화이니엔의 다 이즈 류옌레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올 부사는 이즈 류옌레이라는 이즈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이즈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는 몇 번이죠? 네, 2번. 하염없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다음은 동사 부분입니다. 이치카니샤 동츠. 네. 첫 번째 동사는요. 조정되다. 네, 调整이라는 동사인데요. 자, 그 의미는 어떤 기준에 맞도록 조절되다. 调节时达到某个标准이라는 뜻입니다. 네, 쉽게 调整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을 볼까요? 거래처와의 거래 가격이 조정되지 않아 아직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因为没有和顾客调整好交易价格，产品至今无法投入生产. 거래처는 对方公司这个客户와 거래 가격이 조정되다. 네, 调整이란 뜻이죠. 调整不好，所以不能生产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시간이 조정되면 너의 결혼식에 꼭 참여하도록 하겠다. 如果时间调整好的话，我一定参加你的婚礼. 네, 여기 시간이 조정되다는요. 调整时间이 되겠죠? 그래서 조정되다는 중국어 한자어와 비슷한 의미인 调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 조정되다는 비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가 조정되다의 형태로 쓰지 을을 조정되다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정되다는 앞에 이가와 함께 쓰고요. 네, 조정되다는 조정하다,
조정시키다라는 동작 동사와 사동사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조정되다, 조정하다, 조정시키다 이 세 개의 동사를 함께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자, 두 번째 동사는 분포되다입니다. 분포되다는 phân布라는 뜻으로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네, 零散的分布于各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분포되다를 어떻게 쓰는지 예문으로 볼게요. 조선시대 한글이 전국으로 분포된 이후 백성들도 편하게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朝鲜时代韩文散布至全国后百姓也可以方便地书写并阅读文章. 네, 전국으로 분포되다, 분포到全国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전국에 분포된 인구를 조사하여 만든 것이 인구 분포도이다. 전국에 분포되다, 전국에 퍼져 있다라는 뜻이죠. 퍼져 있는 인구를 조사해서 만든 것이 인구의 분포도이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분포되다라는 뜻은 퍼져 있다, 네, 分布, 分散,散布이런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분포되다, 퍼져 있다가 찐이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 동사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비롯되다입니다. 자, 비롯되다는 从某件事情 또는 从某个事物初次开始 처음으로 시작되다. 어떤 것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부부싸움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夫妻争吵源自于无法互相理解与照顾. 네,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从这一点开始, 네, 에서 비롯된다, 에서 시작된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은 행복한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她的灿然笑容源自于幸福的家庭环境. 비롯되다는 从哪里开始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에에서 비롯되다의 형태로 쓰고 있죠. 네, 예문 두 개가 모두 다 에서 비롯되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꼬띵의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고요. 네, 비롯되다 앞에는 꼭 에서 비롯되다의 형태로 쓰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동사는 전이 되다입니다. 자, 전이 되다는 转移라는 뜻인데요. 자, 병이나 어떤 상태가 옮겨가거나 변하다. 네, 특히 병에 많이 씁니다. 어떤 병이 변하다, 어떤 병이 퍼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위에서 생긴 암세포가 한 달 만에 몸 전체로 전이 되었다. 胃部产生的癌细胞. 이 병이죠. 위에서 생긴 암,癌症이라는 병이 한 달 만에 몸 전체에 转移, 네, 다 퍼졌다, 옮겨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면은요. 공포영화 주인공이 느끼는 공포는 관객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었다. 그 공포 주인공이 막 무서움을 느끼면 우리도 그대로 무섭죠? 그래서 그대로 전파되다, 네, 그대로 옮겨가다, 그대로 전달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이되다는 여러분 转移라는 한자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사는요. 전수되다입니다. 전수되다는 기술이나 지식을 남에게서 전해받다. 네, 向别人转述技术或者知识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전수되다는 어떤 전문가에게 그것의 기술을 받다, 네, 배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의 뛰어난 의술은 몇몇 제자에게만 전수되었다. 他的出色的艺术只转述给了几个弟子. 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제빵 기술을 아들에게 전수하고자 한다. 我打算将父亲转授给我的制作面包的技术转授给儿子. 네.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전해받은 기술을, 빵을 만드는 기술을 아들에게도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수되다는 어떤 기술을 전해받다. 네, 某一个技术或者是知识转授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5개 동사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연습 문제 봐야겠죠? 그를 진료한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의 병은 스트레스에서 뭐뭐 것이라고 한다. 1번 조정된, 2번 분포된, 3번 비롯된, 4번 전수된. 답은요? 네, 비롯된이죠. 똑똑한 학생들이라면 에서를 보고 바로 비롯되다, 가다그다라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의사의 말에 따른按医生的话来说的话, 네, 그의 병, 他的病情是从压力开始的. 네,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다라는 게 가장 어울리겠죠? 자, 관용어 부분입니다. 이 책 한이샷 관용이. 자, 첫 번째 관용어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입니다. 자, 눈은眼睛이고요. 넣다는 放이죠. 네, 放在眼睛里面也不痛. 이 뜻은요. 아주 사랑스럽고 예쁘다라는 뜻인데요. 非常可爱,非常漂亮. 所以放在眼睛里也不痛的程度漂亮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은요. 할머니는 자주 어린 나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강아지라고 하셨다. 네, 할머니는 어린 나에게 너무너무 예쁜 강아지라고 하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강아지라는 뜻은 강아지는 진짜 고우가 아니고요. 진짜 강아지가 아니라 할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어더고, 샤오고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너무너무 예쁜 손자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누구든 자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법이다. 无论是谁肯定都觉得自己的孩子很可爱，含在嘴里怕化了，碰在手里怕碎着. 네, 누구든 자기의 자식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의미는요. 네, 非常可爱,非常漂亮,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자, 두 번째 관용어는 일이 손에 익다라는 뜻인데요. 자, 일, 工作죠. 事情, 工作. 네, 손에 익다는요. 熟悉라는 뜻입니다. 뜻은 모든 事情习惯后熟练了. 네, 어떤 일이 습관되어서 익숙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제야 일이 손에 익어서 편해졌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아쉽다. 现在才把事情做熟练了，变成舒服一些了。要派去别的部门，觉得有些可惜。 네. 이제야 손에 익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편해졌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걸리던 일이 이제는 일이 손에 익어서 반나절이면 끝낸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시간이 소도하러 단축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이 손에 있다라는 뜻은요. 그 일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이미 익숙해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관용어는요. 꼬리를 물다. 네, 꼬리는 뭐죠? 웨이빠라는 뜻이고요. 물다는 야오라는 뜻인데요. 야오 웨이빠가 무슨 뜻일까요? 네, 이어서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예문을 썼는지 볼게요. 그가 왜 나를 속였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我不断地思考着他为什么骗了我.
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떤 것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속였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我一直想着他为什么骗了我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자신을 자책하는 생각이 뿌리를 물다 보면 패배주의를 느끼기 쉽다. 如果一直持有自责的想法很容易感受到失败感. 네. 자기를 자꾸 자책하는 생각이 계속한다면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한다면 패배주의를 느끼기 쉽다라는 뜻이요. 네 번째 관용어는 바람을 일으키다입니다. 바람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다. 네, 带来很多社会影响이라는 뜻인데요. 자, 바람을 일으키다라는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핸드폰은 뛰어난 화질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핸드폰은요. 뛰어난 화질로 아주 우수한 화질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네, 영향을 미치다. 즉 유행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刮起一阵流行之风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온 사회에 바람을 일으킨 연예인 병역 비리는 꼭 바로 잡아야 한다. 在整个社会激起风波的艺人逃避兵役现象必须马上整治. 자, 병역 비리는 네, 앞에서 지금 사회에 바람을 일으키다라고 하고 있죠. 사회에 바람을 일으키다는요.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네, 논란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다는요. 사회적으로 유행이 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주다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자, 다섯 번째 관용어는 등을 돌리다입니다. 등은 빼이라는 뜻이죠. 돌리다는 쫌이라는 뜻이고요. 쫌빼이라는 뜻은 뭘까요? 네, 断绝关系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관계를 끊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등을 돌리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이웃과 사소한 오해로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되었다. 因为琐碎的误会和长时间以来亲密相处的邻居反目了. 자, 두 번째 예문 보면요. 한 유제품 회사의 유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이 나와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다. 在一家乳制品公司的产品中检出人体有害物质，消费者对其失去信任. 소비자들이 그 회사 제품을 더 이상 사지 않다라는 뜻으로 등을 돌렸다를 쓰고 있죠. 네, 더 이상 사지 않고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다라는 뜻은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내 관계를 끊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관용어입니다. 다음은 한자 성어입니다. 자, 첫 번째 한자 성어는요. 두문불출입니다. 두문불출은요. 네, 외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 完全不进行外出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그는 몇 년째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他经历事业失败后几年间一直在家闭门不出. 네, 사업에 실패한 다음에 그 사람은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네,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인 두문불출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죠. 자, 두 번째 한자 성어는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은요, 不善者, 네, 随心所欲的行动, 즉 차분하지 못하고요. 마음대로 행동하는 한자 성어인데요. 자, 그럼 천방지축은 보통 어디에 쓰냐? 네, 아이들에게 많이 씁니다. 아이들이 네, 사고 말썽을 많이 피우죠.
사고를 많이 치고 말썽 많이 피우는 경우를 우리 천방지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천방지축이어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못한다. 我家孩子很冒失，所以没法去人多的地方。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말썽꾸러기여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 한자 성어는요. 애지중지입니다. 애지중지의 뜻은 非常珍惜라는 뜻으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는 애지중지 기른 딸을 시집 보낼 때 눈물을 흘리신다. 일반적인 아버지는 딸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쁘게 키우죠. 공주처럼 키우죠. 네, 그렇게 공주처럼 기른 딸을, 애지중지 기른 딸을 시집 보내면 마음이 아프겠죠? 네, 그래서 애지중지라는 뜻은 아주 소중하게 아끼다. 非常珍惜, 非常的珍贵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함께 속담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속담은 땅 짚고 헤엄치다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다는요, 네, 아주 쉬운 일이라는 뜻인데요. 贴着地面游泳, 네, 헤엄치다는 수영하다라는 뜻인데요. 아주 쉬운 일이 되겠죠? 그렇게 수영하면 엄청 쉽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아주 쉬운 일을 비유할 때 쓰는 속담이 땅 짚고 헤엄치다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고등학생인 나에게 중학교 1학년 수학 문제는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对于高中生的我来说，中学1年级的数学问题太简单了. 네. 고등학생인 나에게 중학교 1학년 문제는 당연히 엄청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이다. 아주 쉽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속담은 원님 덕에 나팔 분다. 네, 이 속담은요. 다른 사람 덕분에 내가 같이 이익을 본다. 托别人的福获得利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예문을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유명한 가수인 오빠 덕분에 나도 대접을 받는다. 占有名歌手哥哥的光我也受到招待. 네. 托哥哥的名气라는 뜻이겠죠.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네, 오빠가 유명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이익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 속담은요.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네, 이쥐량더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다. 从一件事情上可以获得两种利라는 뜻인데요. 자, 도랑은 예전에 한국에서 그 아이들이 놀던 작은 개울 같은 곳이고요. 가재는 그 여러분이 여름에 많이 먹는 샤오롱샤, 네, 그게 가재입니다. 그러니까 도랑을 치다는 도랑에서 놀고요. 또 어떻죠? 가재도 잡는다. 그러니까 놀고, 네, 샤오롱샤도 잡는다라고 해서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한다는 뜻이죠. 한 가지 일로 두 가지를 이익을 얻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외국인 파티에서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어 연습도 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것이다. 在外国人的派对上既可以结交外国朋友也可以练习韩语真是一举两得. 네. 외국인 파티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하나는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한국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자, 네 번째 속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입니다. 소는 뉴란 뜻이고요. 일타는 띠우란 뜻이죠. 띠울러 뉴, 시오, 외양간은 뉴더지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양불라오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는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后悔也来不及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네, 已经做错的事情后再后悔也没有用이런 뜻이죠. 자, 예문 볼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후회하지 말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여러분 후회하다. 네, 후회하다라는 뜻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속담에 대한 연습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치칸샤 리엔시피.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요령을 습득한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좋고 신체에 생기는 질병도 예방할 수 있으니 뭐뭐뭐뭐 격이라고 할 수 있다. 1번 땅 짚고 헤엄치는 2번 원님 덕에 나팔 부는 3번 도랑치고 가재 잡는 4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답은요? 네,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죠. 자, 상황을 긍정적은 好的方向입니다. 往好的方向接受的 요령은 지수를 습득한다면, 네, 배운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좋고요. 네, 이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체에 생기는 네, 병도 위방,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주일양더가 되겠죠. 이주일양더의 뜻은 도랑치고 가재 잡다였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 어울리고요.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다음은 문법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치칸이자 위파더 부분. 자,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법은요. 노라면이라는 문법입니다. 자, 노라면은요. 노라고 하면의 수어시에인데요. 네, 노하고 가, 면이 합쳐진 말이죠. 자,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의미는 앞 문장의 동작이 뒷 문장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된다. 네, 前面的动作成为后面结果的条件이란 뜻인데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가 보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 보면은 내 앞의 동작을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다라는 뜻으로 중급 토픽에서도 공부했었죠. 그래서 다가 보면은 一直做前面的动作的话会有后面的结果라는 뜻의 문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태를 살펴볼게요. 형태는 네, 一直做某些动作이기 때문에 동작 동사에 써야 되고요. 동작 동사 노라면 뒤에는요, 네,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노라면 눈물이 흐르곤 한다. 그의 노래를 듣다 보면 그렇죠. 이제 팅타더거더화 휘류엔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노라면은 앞에 듣다라는 동작을 계속하면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열심히 사노라면 좋은 날도 올 것이다. 努力生活的话好日子总会来的. 네, 열심히 살다 보면 계속 열심히 사는 동작을 하죠. 그쵸? 그러면 결과는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노라면은 앞에는 어떤 동작을 반복하고요. 그 반복된 동작이 뒤에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노라면의 유의어는요. 다가 보면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는 단위라는 문법입니다. 자, 고급에서는 어떤 수어시에 그 단어가 많기 때문에 자, 원래 원형도 중요한데요. 네, 表示根据 다고 한이의 수어시라는 뜻입니다. 자, 단위는 원래 다고 한이였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하면서 뒷 문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된다. 네. 자, 는, 다는 우리 인용을 나타내죠. 인용이니까 我听到了别人的话. 네. 然后别人的话再转告. 그쵸? 전하면서 그리고 뒷문장에 대한 그것이 이유가 되겠죠. 네. 그럼 뒤에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형태를 보면 동작 동사는요. 는, 단위, 인용과 똑같습니다. 상대 동사는 바로 단위, 명사는 이란이로 쓰면 되고요. 자, 예문을 보면서 이 문법 어떻게 쓰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받았다니 너무 미안했다. 네, 너무 미안하다. 왜 미안하죠, 여러분? 내 앞에 내가 무심코, 내가 생각 없이 한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我听到了你这样说，所以我很对不起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내가 그 사람의 이상형이 아니라니 포기할 수밖에 없다.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네, 왜냐하면 我听到了他说我不是他的理想型. 네, 그렇죠. 어떤 말을 내가 들었고요. 그 들은 사실이 뒤에 있는 이유, 결과의 이유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네, 그럼 세 번째 문법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법은 는, 을, 듯이라는 문법이고요. 그 의미는 뒷문장의 내용이 앞문장의 내용과 비슷하거나 같은 정도를 표현하고요. 자, 미래형일 때는 추측을 나타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조금 편하게 설명해 볼게요.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에게 네, 到什么程度 네, 그죠? 어떨 정도로, 어떤 것처럼, 어떤 것 같이 이런 뜻을 나타내고요. 그게 将来시 미래형일 때는 好像什么一样이라는 뭐뭐일 것 같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형태를 보시면 동작 동사 뒤에는 는 듯이, 상대 동사 뒤에는요, 는 듯이, 네, 미래형은요, 을 듯이가 되겠죠? 자, 그럼 예문 세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밤새 야근을 하고 온 나는 하루 종일 죽은 듯이 잠을 잤다. 通宵加班回来的我跟死人一样都睡了一整天. 네, 밤새 야근 일을 하고 온 나는 하루 종일 죽은 것처럼, 그렇죠, 죽은 것 같이 好像死人一样이 되겠죠? 그래서 好像什么什么一样은요, 뭐뭐 듯이. 네.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한 번도 미국 여행을 해본 적이 없으면서 미국에 가본 듯이 이야기했다. 他一次也没去过美国旅行，却说得好像去过美国一样. 미국에 가본 듯이 뭐뭐은 듯이 고 주시가 나왔습니다. 가본 듯이 像去过一样, 像什么一样의 뜻이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예문과 두 번째 예문은 모두 다 像什么一样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네, 시제가 모두 과거이거나 현재 시제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난 그는 책상을 부술듯이 주먹으로 내리쳤다. 他发了很大的火，握起拳头捶下去，好像要把书桌砸坏一样. 네, 그가 화가 나서 好像要라고 했죠. 네, 을 뜻이는 好像要怎么样一样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 뜻이, 은 뜻이, 는 뜻이는 모두 다 像什么一样이지만 将来시 미래형일 때는 好像要什么一样으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을 듯이, 는 듯이, 은 듯이는 뭐뭐는 것처럼, 뭐뭐는 것 같이, 뭐뭐을 것 같이, 뭐뭐을 것처럼 등등의 중급 때 배웠던 문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법은요. 을 대로입니다. 을 대로는 表示到了极限无法再做什么라는 뜻인데요. 이미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네, 程度已经很严重到了无可奈何的程度라는 뜻입니다. 자, 동사 뒤에 을 대로를 쓰면 되고요. 자, 어떻게 쓰는지 봐야겠죠? 예문,例句 보겠습니다. 그 노인은 낡을 대로 낡은 옷을 입고 다닌다. 那个老人穿着已经旧的不能再旧的衣服出行. 네, 그 노인은 너무너무 낡은 옷이죠. 너무너무 낡은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뜻으로 네, 已经旧的不能再旧. 네, 이미 그렇게 됐는데 더 이상 어떻게 낡을 수가 없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몇 년째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그 연못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那个池塘几年间无人管理已经完全废弃. 네, 몇 년째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미 네, 더 이상 썩을 수가 없다. 이미 너무너무 썩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을대로의 뜻은 뭐뭐 을대로 뭐뭐 얻다라고 해서 낡을 대로 낡다, 썩을 대로 썩다처럼 두 개의 동사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떻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죠? 네, 집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